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6주차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차, 4주차, 5주차 합쳐가지고 이제 응력이라는 게 뭔지, 변형률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후계 법칙까지, 그리고 허용 응력까지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배웠었고요. 이제 그 1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응용입니다. 그래서 뭐 1단원에서 응력이보다 뭐 스트레스가 있었고 스트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가지고 후계 법칙이 있었고 그죠? 뭐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하면서 항복 응력이 뭐야 아니면 극한 응력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용 응력이 뭐야 허용 응력이란 건 뭐 항복 응력이나 극한 응력을 세이프티 팩터로 나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본을 이용을 해서 이 단원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추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추궁력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이런 축이 있는 겁니다. 축이 있는데 축이라면 이렇게 중심 축 방향 이게 있겠죠. 그죠? 이거를 액셜 방향이라고 해요. 액셜 엑시스 혹은 액셜 축, 액셜 그러니까 축 방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로디드니까 하중을 받는 그러한 멤버 이렇게 축 방향으로 하중 그러면 이거 하겠지. 이렇게 압축을 받든가 아니면은 인장을 받든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액션 로디드 멤버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죠. 인장이야 아니면은 압축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받거나 압축력을 받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2단원이에요. 그러면 인장이나 압축만 받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인장이나 압축을 받으면은 전단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단원에서는요. 이 2단원에서는 예, 시열 없어요. 노말입니다. 노말 스트레스. 요것만 하나 따져주시면 돼요. 쉬어 없습니다. 2단원에서는 쉬어가 없어요. 2단원에서는 축방향 하중을 받기 때문에 노말 스트레스만 따져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따져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change in length인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예, 길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따져줄 거예요. 이 단원이 총 3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축방향 하중에 의해서 길이가 변할 거야. 그러면 길이 변화가 얼마나 생기겠느냐? 예, 요거에 대해서 따져줄게 오늘 할 거죠. 요번 6주차에서 할 게 이거고요. 길이 변화 델타 값을 찾아줍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차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부정정보라는 게 있어요. 보는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 기다란 물체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정보라는 거는 쉽게 이제 부정방정식입니다. 하중만 가지고는 얼마만큼의 하중이 가해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길이 변화식이라든가 그런 걸 합쳐서 어떤 방정식, 부정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풀어서 실제로 변형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겁니다. 7주차에 그걸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사실 이 8주차 내용을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경사에서 경사 응력하고요. 나중에 뭐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어 서클이라는 걸 하려면 이제 경사응력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경사응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탄성 변형 에너지, 에너지 우리 그 역학적 에너지 고등학교 때 물리 1에서도 나오는 것 같네요. 물리 1이나 물리 2를 하셨으면 일레스티 에너지다 해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스프링이
스프링이 있을 때 탄성 계속 K고 얘가 뭐 X만큼 늘어났다라면 이때 저장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그 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8주차에 할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말 시험을 중간 시험을 안 보는 걸로 돼 있죠, 우리. 일단은 중간 시험을 안 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8주차 쭉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9주차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9주차에 중간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9주차에 중간 시험을 안 보고 그대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시험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 시험은 오픈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대면 수업을 해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자, 여튼 2단원에 대한 수업 계획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today. 길이 방향하죠.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할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쉽고 써먹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에도 잘 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 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들이 다들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그러한 부재들인데요. 인장하중하고 압축하중 두 가지만 받습니다. 전단이 없어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들은. 그래서 뭐 예시로 여기 나온 사진처럼 이거를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는 거죠. 철탑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에펠탑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철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얽혀져서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트러스라고 합니다. 있고요. 자, 이건 뭐 엔진 연결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크랭크샤프트죠. 그래서 크랭크샤프트 같은 경우도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의 스포크 요 살들 바퀴살이라고 하죠. 그냥 바퀴살. 이제 바퀴살인 이제 스포크들. 그 다음에 랜딩 기어, 항공기의 랜딩 기어 아니면 이런 기둥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들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주변을 많이 둘러보셔야 돼. 그러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아, 제가 축방향 하중을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이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막 길 다니면서 야 이게 저 뭐 길 다니면서 신호등을 보면서 아, 저 신호등은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개욕 먹기는 하는데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거 말고 특히 뭐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죠. 보면서 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올해도 그런 숙제를 내주긴 할 텐데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들 사진 찍어 오라고 뭐 그런 숙제를 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딱 주변을 보면서 이 물체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구나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축방향 하중을 받을까 쟤는 어떤 형태일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이게 주변 생활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진에 나온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다루시게 될 그러한 얘기가 될 거고요.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올 게 아마 기둥일 거예요. 기둥이라는 게 건물에 있는 기둥도 있지만 뭐 건물에 있는 기둥이 가장 얘기하기 쉽겠죠. 쉽게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제가 이따가 이 문제에도 나올 텐데 주차장 이렇게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그러면 철골 구조물만 보이잖아. 그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 기둥들 보이죠. 그런 기둥 같은 것들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의 수업을 듣게 되면 오늘 수업만 들어도 아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순한 형태니까 그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기계 부품들은 대부분 기둥을 다 갖고 있죠. 중간에 중심 축이 다 있을 겁니다. 축은 샤프트하고 이제 샤프트 회전하는 에어선 샤프트라고 하는데 기둥하고 축은 좀 달라요. 그냥 중심 기둥이 다 있을 거예요. 기둥은 하중을 버티는 애들을 기둥이라고 하죠. 컬럼이라고 하죠. 기둥은. 하중을 버티는 그런 기둥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단어에서는 오늘 할 길이 변화 계산하는 거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 구조물하고 열응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다음 주가 7주차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경사면에서 응력하고 변형 에너지는 8주차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하나죠, 오늘. 그러니까 되게 금방 끝날 거예요. 짧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자, 고등학교 때 후계 법칙, 고등학교 때 배웠던 후계 법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칠판 열어서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후계 법칙, 즉 스프링. 왜 이렇게 두꺼워? 예, 스프링. 자, 스프링.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예, 스프링이요. 자,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있고요. 자, 내가 얘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X만큼 잡아 당겼어요. 이렇게 X만큼 잡아 당겼습니다. 우리 대학생이니까 X라고 안 하죠. 델타라고 할게요. 자, 얘를 델타만큼 잡아 당겼어. 그때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가 F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후계 법칙 있잖아요.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탄성력의 법칙. 후계 법칙 뭐였냐면은 F는 KX였죠. K 델타죠. X가 아니라 K 델타. 다시 말해서 탄성력이랑 E를 붙이기도 하죠. 일레스티 포스라고 해서 델타랑 그때 사이 이런 형태의 직선 그래프를 갖게 되고 그때 기울기를 K를 그래서 탄성계수라고 부르죠. 혹은 용수철 상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탄성계수는 K 값은 이 식에서 탄성계수 값은 델타분의 힘이잖아요. 힘을 변형 길이로 나눈 거니까 탄성계수는 이 K 값은 단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위가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즉 1밀리미터 늘어나게 하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냐예요. 1밀리미터를 늘어나게 하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프링이 있는데 탄성계수 값이 10뉴턴 퍼 밀리미터야. 즉 이 얘기는 1밀리미터 늘리는데 혹은 줄이는데 10뉴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탄성계수 혹은 용수철 상수 아니면은 우리 기계 쪽에서는 스티프니스 이렇게 부릅니다. 강성이라고도 하죠. 강성. 얼마나 딱딱해? 이 스프링이 얼마나 강해?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변형을 시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형시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만큼 잘 변형하지 않는다. 그만큼 딱딱하다. 그래서 스티프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K 값이 어떤 애는 10뉴턴 퍼 밀리미터야. 근데 어떤 애는 K 값이 20뉴턴 퍼 밀리미터야. 누가 더 세? 20뉴턴 퍼 밀리미터의 애가 더 센 거잖아. 얘는 1mm 늘어나게 하는데 10뉴턴 필요한 거고 얘는 21mm 늘어나게 하는데 20뉴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센 용수철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물리 시간에는 탄성계수 혹은 용수철 상수라고 배웠지만요. 자, 이거는 스프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벽에 막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막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막대의 처음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막대의 처음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기를 당겼어요. 막대기를 당겨서 이만큼 늘어나게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하중으로 당겼냐 하면은 우리 책에는 P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P라는 하중으로 당겼어요. 뭐 이건 P라고 쓰시든 F라고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만큼의 하중으로 당겼더니 얘가 얼마나 늘어났냐 하면은 델타만큼 늘어났어요. 델타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이 바의 에어리어는 이거는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바의 영스 모듈러스
모듈러스는 2라고 해볼게요. 역률은 2, 그 다음에 면적은 A다. 그래서 P라는 하중으로 당겼더니 델타만큼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내가 오른쪽으로 P라는 하중으로 당기게 되면 요 벽도요, 당겨요. 그래서 양쪽으로 P라는 하중으로 당기니까 이거는 인장인 겁니다. 양쪽에서 당겼으니까 오른쪽으로만 당겨진 거 아니에요. 왼쪽은 왜 당겨졌어요? 우리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안 움직이니까 합력 0 돼야 되잖아. 이 바 움직이지 않죠. 오른쪽으로 내가 잡아 당겼다 해서 왼쪽 벽은 붙어져 있었는데 왼쪽 벽에 붙어져 있던 바가 오른쪽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PP 합쳐서 0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당기는 그러한 영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우리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소속 영역까지는 나가진 않고요.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에어리어가 존이라고 할게요. 자,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 응력은 이거는 면적분의 힘이야. 응력이라는 건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야. 그치? 위에 있는 이 식에서 면적을 A, 그 다음에 힘을 P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재료가 받게 되는 응력은 인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인장 응력하고,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에서로부터 후계 법칙이 이렇게 되죠? 후계 법칙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에요. 시그마는 2의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에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시그마, 입실론, 응력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 요 기울기 2, 이 값을 영수 모듈러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혹은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영수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혹은 그냥 역률, 탄성 변형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스프링에 대해서 한 얘기랑 이 스프링에 대해서 한 얘기랑 바에 대해서 한 얘기랑 동일하죠. 결국은 후계 법칙도 동일하게 나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별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각각. 그러면은 이 후계 법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죠. 자, 시그마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입니다. 이거 이퀄 2에다가 L분의 델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P라는 거는, 하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L분의 2A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과 같을 거예요. 자, 요 식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이랑 F는 K 델타니까 이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F는 K 델타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강성이라는 거는 L분의 2A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티프니스는요, 바라고 생각하면, 스프링에 대해서 스티프니스는 바라고 생각하면은 L분의 2A로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 뽑아내실 수 있는 건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델타는 그러면 변형된 양은, 우리 중요한 거 지금 그거였잖아. 아까 이 단원의 제목이 그거였잖아. 변형량이었잖아. 변형량이었었죠. 변형된 길이었어요. 변형된 길이었었죠.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의 변형된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2A분의 PL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더 중요한 거죠.
변형된 양, 그러니까 축방의 하중을 받는 부재가 받는 변형된 양은 2A분의 PL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 축방의 하중을 받는 부재가 받는 변형된 양을 그냥 응력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률 계산하셔서 후계 법칙에 넣어서 응력 계산에 변형률 계산에 후계 법칙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응력 계산해서 후계 법칙 간 다음에 변형률, 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1번 응력 계산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얘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2번이 후계 법칙으로 가고 그래서 변형률을 계산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제 그렇게 해요? 이 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 식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 식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밀 측정 공학에서 측정력 P만큼이 가해지는 측정기의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이라면 이때 측정력에 의해서 측정기가 변형된 양이 얼마냐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1학년 1학기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정밀측정공학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기 나오는 그 식이에요. 이 식이. 그래서 변형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는 하중은 K 델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유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강성에 대해서만 스티프니스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를 균일한 단면 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이고 그 다음에 입실론은 L분의 델타니까 후계 법칙에다 각각 집어넣으면 이러한 식이 표현이 된다. 물론 이때 스티프니스는 L분의 2A로 표현해서 강성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냥 그때 필요하면 쓰시면 되는 거고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식은 그냥 후계 법칙으로부터 바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쓰시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그때 찾아 쓰시면 되는데 이 식은 워낙 자주 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형된 양은 2A분의 델타는 2A분의 PL로 계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뭐 FL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FL 이거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F는 힘이죠. 단위는 우리 뉴턴 단위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L은 길이에요. 원래 길이죠. 이 바의 원래 길이. 단위는 우리 길이 단위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로 했죠. 아마 여기 예제들 풀다 보면은 길이 단위가 미터 단위로 많이 나올 거예요. 힘 단위는 킬로뉴턴 단위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익숙해지면은 뭐 그거 그냥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괜히 단위 가지고 헷갈리지 맙시다. 그냥 숫자가 아주 커지더라도 어차피 계산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뉴턴 단위 그냥 쓸게요. 길이 단위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 그 다음에 얘 역률이죠. 역률은 주로 기가파스칼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메가파스칼로 들어갈게요. 기가파스칼 주면 공 3개 더 붙이시면 메가파스칼로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면적 단위는 이거 역률이었죠. 그 다음에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아마 대부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이 변형량이죠.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가 양쪽에서 F만큼의 힘 혹은 P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압축됐을 때 변형되는 양은 얘 길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이 되실 겁니다. 끝이에요. 이 단어는요,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된 예제가 있든가? 이거에 관련된 예제가 없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뭐 그냥 쉽게 자, 이런 봉이 있습니다. 봉이 있고요. 봉의 단면적이 100mm 제곱이었대요. 자, 얘를 양쪽에서 10kN만큼의 하중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내가 이 봉을 설계를 할 때 스틸로 설계를 했는데 스틸로 설계를 하면은 200GPa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6061로 설계를 하고 싶기도 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80GPa입니다. 응력이.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늘어날까? 아, 얘 원래 길이는 얼마였냐면 500mm였어요. 원래 길이는.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스틸로 설계를 했었다. 자, 영수 모듈러스가 200기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델타는 변형된 양은 2A분의 PL이니까 혹은 FL이니까 자 스틸이었다라고 하면 자 하중은 10kN이니까 공 3개 붙입니다. 10kN이니까 공 3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길이는 500mm 나누기 자, 역률은 200기가파스칼, 200기가니까 메가로 들어가셔야죠. 공 3개 더 붙이셔야 돼요. 곱하기 면적은 100mm 제곱. 자, 하중은 뉴턴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역률은 메가파스칼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이 단어에서는 대부분 하중이 킬로뉴턴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중이 킬로뉴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킬로뉴턴이 나오기 때문에 킬로뉴턴을 그냥 쓰시고 싶으면은 요거 공 3개 지우고, 여기 메가파스칼도 그냥 기가파스칼로 집어넣어서, 즉, 얘를 킬로뉴턴으로 집어넣으시면 얘는 기가파스칼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숫자가 좀 적어지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차피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 공 3번 더 누르시는 게 귀찮다고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없어. 이거 단위 맞추는 거 그런 거 자신 없겠어. 그러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학기 끝날 때까지 그냥 단위 이렇게 통일시켜 주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색에 시계다가 공색에 더 붙인 다음에 지우면 되잖아요, 그냥. 자, 공 2개 지워지고 하나 더 지워지네.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요. 20분의 5죠? 네, 20분의 5잖아요. 그러면 10분의 2.5니까 0.25mm 늘어나겠네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에는 for 알루미늄 AL6061이다 라고 하면 알루미늄은 80기가파스칼이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면적 PL이다. 자, 하중 하나 둘 셋 곱하기 500 역률 80기가파스칼 80 하나 둘 셋 곱하기 길이 면적 100mm 제곱 그러면 여기서 공 4개 공 4개 공 2개 공 2개 8분의 5mm 계산을 알아서 하시는 걸로 8분의 5mm 0.88이 58이 4 68이 48이니까 0.62 얼마 나오겠네요 밀리미터 당연히 알루미늄이 많이 늘어나죠. 왜 당연히 알루미늄이 많이 늘어나요? 알루미늄이 왜 많이 늘어날까요? 말이 헷갈리네요. 알루미늄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변형된 양은 뭐에 반비례한다? 역률에 반비례한다. 역률이 크면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나는 양의 차이가 있겠죠. 변형된 양은 또 뭐에 반비례해요? 면적. 두꺼우면 늘어나게 하기 어렵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두꺼우면 늘어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더 변형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중이 크면 늘어나기 쉽겠죠? 원래 길이가 긴 애들이 늘어나는 것도 쉬워요. 원래 길이가 짧으면 늘어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길이가 길면 늘어나게 하기 쉬워요. 이 분자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분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길이가 분자가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있어요. 분자 5개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요. 분자가 3개로 이루어진 애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자 5개인 애가 더 길겠죠. 원래 길이가 더 길죠. 얘네들 길이가 분자 사이 거리가 2배씩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얘는 2배씩 늘어나면 이렇게 되죠. 늘어나는 양이 누가 더 커져요? 얘는 이만큼 늘어났고 얘는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쵸? 원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분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고 당연히 분자 하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게 하기 더 쉽잖아. 분자 하나 사이의 거리를 조금만 해도 분자 수가 적었던 애랑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는데 조금만 변형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늘어나게 하기도 쉽습니다. 식을요, 그냥 여러분들 막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식이 있으면요, 물론 이 공식, 제가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식으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강성이 역률이 크면 클수록 잘 안 늘어나. 두꺼운 애 잘 안 늘어나. 당연히 힘 많이 가하면 잘 늘어나겠지. 길이가 긴 애가 더 잘 늘어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무턱대고 그냥 공식 외우고 막 그러지 마세요.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케이블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뭐 이 단원 얘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케이블이라는 게 축방향 응력을 받는 애들이니까, 또 특히 이제 축방향 인장력을 받는 애다 보니까 케이블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인장력을 전달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케이블이 될 거고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입니다. 당연히 압축은 전달하지 못해요. 우리 케이블은 압축력 전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굽힘에 대한 저항이 아주 약하다. 잘 구부러진다는 얘기야. 그치? 케이블은 실처럼 잘 구부러지죠. 케이블은 와이어는 철사를 와이어라고 합니다. 철사고요. 보시면 요거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와이어죠. 이 한 가닥 한 가닥 철사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꽈서 만든 거예요. 한 번 꼬고 한 번 이렇게 꽈죠. 그거를 다시 또 꼬고 얘를 또 꼬고 또 꼬고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꽈진 6개의 가닥을 중앙의 가닥 주위에 다시, 그러니까 가운데 있고 얘 주변으로 다시 또 꼬아서 만들어지는 그 케이블이고요. 그걸 또 꼬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의 단면적은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각각의 와이어들의 전체 단면적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케이블의 단면적은 와이어 전체 단면적과 동일하다. 그래서 케이블의 이것을 유효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와이어의 개수 곱하기 와이어 하나의 단면적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효 단면적은 케이블과 같은 지름을 갖는 원의 면적보단 작다. 왜? 중간에 우리 아무리 케이블을 이렇게 돌돌돌 말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빈 틈새가 없을 수가 없죠.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틈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름을 갖는 얘랑 똑같은 지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단면적은 같지가 않죠. 더 작죠. 케이블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유효 단면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케이블 신장량, 늘어나는 양은 같은 크기의 유효 단면적인 봉보다 작다. 예. 그래서 케이블의 탄성 개수가 재료의 탄성 개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잘 늘어나죠. 케이블은 좀 잘 늘어나는 편.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가 지지지난 시간에 배웠나 보다. 예, 우리 크리프라는 현상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프라는 현상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겁니다. 자, 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예제가 하나 나왔네요.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수평암 AB가 있습니다. 자, AB 있고요. 수직암 BC로 구성된 기역자 형태의 L 프레임입니다. A, B, C 기역자 형태의 L 프레임이 이 B라는 지점에서 피봇돼 있대요. 피봇이라는 얘기는 회전돼 있다. 회전핀으로 박혀져 있다. 회전핀에 의해서 박혀져 있다. 그래서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꽂는 핀을 피봇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B라는 지점은 아마 피봇핀에 의해서 지지가 되나 봐요. 자, 피봇은 실험실 벤치에 놓인 외부 프레임 BC에 이제 피봇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점에 포인터의 위치는 나산의 봉에 부착된 스프링에 의해서 제어된다. 여기 스프링이 하나 있네. 그래서 여기 스프링이 박혀져서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 혹은 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C점 포인터는 여기 가만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 봅니다.
자, 나사가 있는데 여기 나사가 하나 있네. 너트가 있고 나사가 있습니다. 아, 이 스프링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너트를 돌리면은 여기 있는 너트를 돌리면 나사가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나사가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트 돌려주면 나사 왔다 갔다 하잖아. 마이크로미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미터에 딤블 돌려주면은 이렇게 스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프링의 위치가 변할 거야. 뭐 변형이 된다는 거. 내가 C를 잡은 상태에서 C를 꽉 누른 상태에서 너트를 돌려주면 스프링이 압축되거나 아니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나사의 피치가 얼마냐면 이 나사의 피치가 1.6mm야. 자, 피치라는 거는 우리 나사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불러요. 이걸 피치라고 부르고 1회전을 하면 나사가 1회전을 하면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전시 이동거리예요. 이거를 피치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행거에 무게가 없는 초기에 너트를 돌려서 암비스의 끝지점이 포인터가 기준선에 일치하도록 하였다.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하중 9N을 A에다가 달았어요. 여기다가 하중을 달았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9N만큼 잡아당겨지겠지. B 지점이 피봇핀이에요. 그러면 9N만큼 잡아당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행거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스프링이 늘어나겠네? 그렇죠.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아무 변화 없었을까?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이 작용을 하겠지. 자, 얼마만큼 변형이 됐냐? 델타만큼 변형이 됐어.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탄성력이 작용을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얘기냐면 그래, 평형을 이룰 거야 얘가. 그거 알겠어. 그래서 델타가 얼마만큼 늘어나서 평형을 이룰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델타가 얼마만큼, 즉 스프링이 얼마만큼 늘어나야지만 평형을 이룰 건데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인터가 기준점까지 델타만큼 늘어나서 평형을 이뤘어. 됐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이 너트를 돌려서 얘를 일로 다시 끌고 오겠다라는 얘기야. 스프링은 그만큼 늘어난 상태겠죠.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C 지점이 델타만큼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볼트를 델타만큼 돌려서 끌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필요한 너트의 회전수는 얼마야 되느냐? 한 번 회전하는데 1.6mm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해하셨을까요, 문제를? 칠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죠. 지우고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피봇핀 B 지점이고요. 자,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으로 9N이 가해진 거고, 그래서 얘가 델타만큼 이동을 한 거야. 델타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9N이고, 자, 그래서 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K 델타만큼 작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용철이 이렇게 작용을 한 거죠. 용철. 자, 문제에서 용철의 탄성 계수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은 750인가요? 예, 그러네요. 용철의 강성은 750 뉴턴 퍼 미터. 1미터 늘어나게 하는데 750 뉴턴이 필요하다. 우리 단위 밀리미터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로 했죠. 그러면 1미터 늘어나게 하는데 750 뉴턴 필요하니까 1밀리미터 늘어나게 하는 데는 공 3개 빼야지. 공 3개 빼면 하나, 둘, 3개 빼니까 0.75 뉴턴 퍼 밀리미터. 1밀리미터 늘어나게 하는 데는 0.75 뉴턴 필요하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80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B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이게 C죠. 25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사실요, 이 각도요, 크지 않아요. 각도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그닥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좀 강조해서 그린 것 뿐이고요. 변형이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B점을 기준으로 해서 9N이라는 웨이트가 만든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탄성력이 만든 토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될 거예요. 당연히 평형을 이루려면 합 토크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크 B점을 기준으로 하면, 자, 9N 곱하기 280mm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곱하기 우리 식으로 먼저 쓸까? 식으로 먼저 써볼게요. 자, 9N은 웨이트니까 W였으니까, 자, W 곱하기 B 마이너스 탄성력은 K 곱하기 델타였습니다. 여기 탄성력이죠. 용철이 늘어났어. 용철이 델타만큼 늘어났어. C점이 이동한 거리가 델타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용철이 델타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그때 탄성력은 K 델타 곱하기 C 0 돼야 된다. 즉 9 곱하기 280 마이너스 K 값은 0.75 곱하기 델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 C 값은 250 이퀄 0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이 식을 다 풀었으면은 결국은 델타 값은 얼마나 나오냐면은 13.44mm. 즉 용철이 13.44mm 늘어나야지, 용철이 이렇게 13.44mm 늘어나야지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야. 탄성력이 그만큼 발생을 해서 탄성력에 의한 토크랑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한 토크가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끌어올려면 C-라는 지점에서 다시 C라는 지점을 끌려오려면 용철은 그냥 그대로 13.44mm 늘어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사를 얼마나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13.44mm 이동시켜야지 용철은 그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델타는 이거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건 유지한 상태에서 C-라는 지점을 C라는 지점으로 13.44mm 다시 끌고 올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몇 회전 시켜야 되겠느냐? N회전을 시켜야 된다. N회전을 시켜야 된다. 자, 너트는 1회전당 피치 1.6mm 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회전당 1.6mm. 그러면 델타만큼 이동을 하려면 N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몇 회전 해야 되냐? 피치 분의 델타니까 13.44를 1.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8.4 나오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회전해야 되는 수는 8.4 리볼브. 회전을 해야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즉 8.4 회전을 하면요, 용수철은 그대로 13.44mm 늘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C-라는 지점이 C라는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이제 A번 문제였고요. B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한 번 또 깐 것 같은데, 한 번 더 까는 것 같은데. 자, B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B에 회전 강성도 K 값이 4분의 KB제곱을 추가하였으면 너트는 몇 회전을 해야 되니?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스프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엽 스프링, 여기에 스파이럴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엽 스프링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프링입니다. 태엽 스프링을 단 거예요. 이 태엽 스프링은 바로 토크를 만드는 애고요. 토크 값은 K 카파라고 우리가 읽어주는데, 이제 KR 회전 강성도에다가 각도를 곱한 것 같습니다. 강성도에다 각도를 곱해서 식이 잘 안 보일까요? 예. 요거요. 회전 용수철, 우리 스파이럴 용수철, 토션 스프링이라고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예, 토션 스프링. 토션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토크를 바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토크 값은
그 회전 강성이라고 하죠. 회전 강성도에다가 세타 값을 곱한 거. 세타는 근데 회전 강성도가 문제에서 뉴턴 미터 퍼 라디안이라고 주어져 있죠. 뉴턴 밀리미터여야 되는데 뉴턴 미터 퍼 라디안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라디안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타 값은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었으면 2번은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 값은 이것도 변형되는 거에 반대 방향이니까 얘에 의해서도 이쪽 방향 토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 회전 탄성계수에다 세타를 곱한 것만큼. 그래서 B 지점을 갔을 때 토크는 W 곱하기 B 마이너스 K 델타 C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요거에다가 회전 강성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 이퀄 0 이러한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KR은 여기서 잠깐. 자, KR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4분의 KB 세타라고 주어졌어요. KB 제곱, 4분의 KB 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뭐, K 값은 0.75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28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B 값 280, K 값 0.75니까. 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세타? 이 각도? 어떻게 구해, 세타? 자, 탄젠트 세타는 세타 그닥 크지 않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세타라고 그냥 쓸 수가 있고 얘는 뭐분의 C분의 델타라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는 C분의 델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결국은 얘는 WB 마이너스 KC 델타라고 쓸게요. 델타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4분의 KB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C분의 델타 이퀄 0. 그러면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있네요. 델타로 묶을까요? 자, WB 마이너스 KC 묶을게요. 델타로 KC 플러스 4C분의 KB 제곱 델타 이퀄 0 됐죠? 여기까지 됐죠? KC 다 곱해볼까? 4C 다 곱할게. 그러면 4CWB 마이너스 여기 4C 곱하면은 4KC 제곱 플러스 KB 제곱 델타 이퀄 0이니까 델타 값은 4KC 제곱 플러스 KB 제곱 분의 4CWB 숫자 그냥 넣으시면 되죠. 뭐 4 곱하기 C는 250 곱하기 W는 9 곱하기 280 4 곱하기 0.75 곱하기 C 250의 제곱 플러스 0.75 곱하기 280의 제곱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잖아요. 계산기가 하잖아요. 이거 계산기한테 시키면요 10.23mm 나온대요. 예, 스파이럴 스프링을 하나를 더 달았으니까 얘보다는 덜 늘어나겠죠. 문제 앞죠? 이 정도 늘어났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10.23mm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회전수는 얘는 피치로 델타를 나누면 돼. 새로운 거를 1.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6.39 리볼브 이 정도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제가 되실 거예요. 칠판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자, 이번에는 길이 변화량인데요. under non-uniform condition, 일정하지 않은 컨디션에서의 길이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였는데 앞에 이제 델타값 구하는 건 찾았으니까 델타는 2a분의 PL로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봉이 있는데 여기서 하중 이렇게 가해지고 여기서 하중 이렇게 가해지고 여기서도 하중 이렇게 가해지고 여기서 하중 이렇게 가해질 거야 막 이렇게 가해질 거야. P야 이렇게 가해질 거야. 봉도 두께가 달라. 여기는 이렇게 더 두꺼워.
막 더 두꺼워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변형량을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유니폼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그러한 하중에서 변형량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원에서 하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막 변해, 면적도 막 변해, 하중도 막 변해.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예, 그게 이 단원에서 하실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다룰 텐데, 식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다음 식에 보면은, 면적이 변하면은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분까지 나왔어요. 예. 이거는 놀래시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우리 칠판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쫄지 마세요. 절대로. 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거를 넣어서 하면 문자로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천장에 이렇게 물체가 하나 매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뭐 처음부터 어렵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길이를 단면적을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자, 얘 단면적이 100mm예요. 제곱이고요. 근데 내가 여기 하중을 여기에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100N을 가했어요. 100N, 1000N 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 방향으로 1000N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힘을 가한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 각각 뭐 500mm, 그 다음에 이것도 500mm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총 1m네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점을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늘어난 길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델타, 토탈, A에서 C까지 전체 늘어난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해보세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가 B 지점입니다.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C 지점이에요. 하중은요, 아래쪽 방향으로 1000N, 여기서도 아래쪽 방향으로 1000N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스텝 1.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돼야 된다. 뭐 Y축 방향 힘들의 압력은 0돼야 된다. 그러면 얘 정지에 있어야 되잖아. 이거 정지잖아. 이 부재는. 그러니까 힘들의 압력 0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받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실 수가 있죠. 얼마예요? 예, 2000N이죠. 됐습니다. 예.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르시는데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물체라고 할게요. 자, 1번 물체 여기다 그리고 2번 물체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1번 물체 이렇게 돼 있네요. 2번 물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자, 1번 물체 면적은 100mm 제곱, 얘도 면적은 100mm 제곱, 그 다음에 길이 500, 그 다음에 얘도 길이가 500mm. 하중을 볼까요? 딴 데 보지 마세요. 1번 물체부터 볼게요. 2번 물체라고 하면 1번 물체 위에 있던 애 AB. 예.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요거 보세요. 요것만 보시면 되죠. 위로 얼마만큼 하중을 받아요? 2000N 받죠? 예. 그런데 얘 합력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럼 위로 2000N을 받으면 아래로도 얼마를 받아야 돼요? 2000N 받아야죠. 그래야지만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합력 0 돼야 되잖아. 자, BC 볼까요? 이번에는 BC. 자, BC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요거 보세요. 1000N. 아래쪽 방향으로 BC는 1000N 받아야 돼요.
요거 요 1000뉴턴 그대로 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2000뉴턴 그대로 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1000뉴턴을 받습니다. 그런데 BC도 어떻게 돼야 돼? 합력이 0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위로 얼마 하중을 받아야 돼요? 위로 1000뉴턴의 하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AB, 부재 AB가 받는 하중의 크기는 위아래로 2000뉴턴. 그 다음에 부재 BC가 받는 하중은 위아래로 1000뉴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B라는 이 지점에서는 아래쪽 방향 1000뉴턴 아니에요? 그쵸, 아래쪽 방향 1000뉴턴이죠. 어떻게 해서 2000뉴턴 아래로 1000뉴턴 위로 더해서 얘가 나오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렇죠? 부재 AB 1번 부재의 아래쪽 부분에서 받는 하중과 2번 부재의 위쪽에서 받는 하중의 총합이 요 B 지점에서 받는 하중과 같아야 돼요. 다르게 나왔으면 잘못 계산하신 겁니다. 같게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같게 나왔으니까 맞는 거죠. 아래쪽 2000, 위로 1000 합치면 아래로 1000 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푸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은, 1번 물체, 자, 델타 AB는, 1번 물체, 뭐죠? 지금 인장이에요? 압축이에요? 인장이죠. 2번 물체, 밑에 물체도 인장이잖아요. 위아래로 당겨지니까. 그러면 AB 변형된 거리는 2A 1번, 그 다음에 FP 혹은 F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 그냥 200기가파스칼 쓸까? 요 그러면 20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곱하기 면적은 100 분의 P 값은 2000뉴턴 곱하기 길이는 500mm. 공 2개 지워지고 공 3개 지워지면 2도 지워지네. 100분의 5네요. 예, 100분의 5. 다시 말해서 델타 AB는 AB 늘어난 길이는 0.05mm. 인장이야 압축이야? 인장이야. 자, 똑같이 BC는 2, F2, L2. 예. 그러면 F 얘는 1000뉴턴이네요. 1000뉴턴, 길이는 500mm 됐습니다. 역률 20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그 다음에 면적은 100mm 똑같고요. 그러면 500, 102개, 3개. 그러면 200분의 5네요. 200분의 5면은 0.025, 델타 BC는 0.025mm. 얘도 인장입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는 얘도 인장, AB도 인장, BC도 인장이니까 AB도 늘어나고 BC도 늘어나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AB가 늘어난 길이, BC가 늘어난 길이 합쳐서 0.075mm 늘어날 것이다. 감이 잡히실까요? 예제를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우리 3단으로 가볼까요? 자, 3단으로 가보죠. 3단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하중을 여기서 10kN, 그 다음에 여기선 위로 10kN,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 위로 10kN 이렇게 가해진다라고 할게요. 하중은 10kg, 10kg, 10kg 방향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 100mm 제곱, 얘는 면적이 200mm 제곱, 얘는 면적이 300mm 제곱, 그 다음에 길이를 얘는 얼마 쓸까? 3m, 300mm, 얘는 400mm, 얘는 500mm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토탈 어떻게 되냐? 자, 요게 A 지점, 언두, 자,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 여기를 D 지점이라 했을 때 델타 A에서 D까지 총 변형된 길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얼마가 될까? 일단은 스텝 1. 뭐부터 해야 돼? 자유물체도 그려야죠.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 10kN. 그러면 여기는 위로 10kN. 여기도 위로 10kN. 예. 받는 힘들의 압력 얼마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위로 10kN, 10kN 20이네. 아래로 10. 여기 아시겠죠? 어디로? 아래쪽 방향으로 10kN. 되셨습니다. AB, BC, CD. 3이죠. 이렇게. 자, AB 여기다 그릴게요. BC 여기다 그릴게요. CD 여기다 그리죠. 자, AB, BC, CD 이렇게 됐네요. 자, 힘부터 볼까요? 힘은 보라색 그릴까? 자, 힘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AB입니다. 여기가 BC고 여기가 CD예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헷갈리지 마세요. 자, AB부터 보죠. 요거 보시면 된다고요. 요거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이네요. 10kN. 예, 아래쪽 방향으로 10kN. 그러면 위로 얼마 돼야 돼? 10kN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AB가 받는 힘들의 압력 0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위로 10kN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모랑 합쳐서, 여기 있는 모랑 합쳐서, 얘랑 모랑 합쳐서, 여기 있는 모랑 합쳐서, 여기 있는 모랑 합쳐서 두 개 더해서 요게 돼야 돼. 감 잡았을까? 뭐가 나와야 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없어야죠. 그쵸? 그래야지 이놈 위로 10kN랑 여기 있는 거랑 합쳐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BC는 위에 부분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0kN 여기로 그대로 갑니다. 아래로 10kN이에요. 그러면 F의 CD도 10kN 받아야죠. 그러면 얘 위로 10kN 받을 거야. 그래서 얘랑 또 BC의 아래에 있는 누구랑 합쳐서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지. 됐나요? 그러면은 AB는 10kN 압축받는 거고요. CD는 10kN 인장을 받는 거예요. BC는 없어요. 얘는 인장도 압축도 받지 않습니다. 하중을 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어떻게 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힘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니까 봅시다. AB 받는 힘, AB 볼게요. 델타에 AB는 EA, AB 사이의 면적 분의 FAB, F의 AB 사이에 가하는 힘 곱하기 L. 그러면 10kN 공 3개, 그 다음에 길이가 300mm, 그 다음에 이 값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GPa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GPa, 100GPa, 그러면 공 3개 더 붙이고 곱하기 면적은 300mm 제곱. 300 지워지고 공 4개, 공 4개 지워주네. 10분의 1, 0.1mm. 델타 B는, AB는 이렇게 되고 압축이죠. 델타 BC는, BC 사이는 하중을 받지 않잖아. 0. 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CD는, CD 사이는 EA의 CD, 그 다음에 F의 CD 사이의 힘, LCD 사이의 길이. 그러면 CD 사이에 10kN, 하나, 둘, 셋, 인장이죠? 곱하기 길이가 500mm. 그 다음에 역률 100GPa 공 3개 곱하기
면적은 100mm 제곱. 지워지고, 여기서 공 4개 지워지고, 10분의 5, 0.5mm. 이건 뭐예요? 인장이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토탈 델타 AC는 델타 AB 플러스 델타 BC 플러스 델타 CD인데 무턱대고 더하시면 안 되겠죠? AB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0.1, BC는 0, CD는 0.5, 0.4mm 인장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을 가한 지점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천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10kN, 여기 20kN 이렇게 가해져요. 그리고 얘는 단면적이 100mm고요. 얘는 단면적이 200mm 제곱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여기가 200mm고 여기가 100mm고 여기가 100mm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역률은 그냥 100GPa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지점을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아까 이해제에서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죠. 이렇게. 그래서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제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면적은 변하지 않아. 근데 하중이 여기서 가해져 10kN,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kN, 여기서도 10kN,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로 20kN.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 그러면은 몇 등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4등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4등분. 1번 물체, 1번, 2번, 3번, 4번 물체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서 자, 아래로 10kN,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10kN, 여기도 아래로 10kN,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20kN이네요. 그러면 10, 10, 10, 30이니까 여기서는 위로 10kN 돼야지 합력이 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좀 밑으로 할게요. 4번. 그래서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부재, 4번 부재. 2, 3, 4.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부재, 4번 부재. 그러면 1번 부재는 위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가시면 돼요. 10kN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10kN. 그러면 아래로 얼마? 10kN. 근데 얘랑 요 10kN이랑 여기에 뭐가 더해져서 이게 나와야 돼. 위로 2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어디로 향해야 돼? 위로 향해야 돼. 얼마만큼 향해야 돼? 30kN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요 놈이랑 요 놈이 더해져서 이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30kN면 얘는 당연히 아래로 얼마야? 아래로 30kN이 돼야죠. 그래야지 합력 0 돼야 될 테니까. 그러면 아래로 30인데 여기 있는 누구랑 합쳐서 요게 돼야 돼. 10이 돼야 돼. 여기 있는 누구랑 합쳐서 요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어디로 향해야 돼? 위로 얼마만큼 향해야 돼? 20kN이 돼야지. 그래야지 아래로 30, 위로 20 합쳐서 아래로 10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3번 부재 위로 20입니다. 그러면 3번 부재 아래로 얼마 해야 돼요? 20kN이 돼야죠? 그래야지 3번 부재도 합력 0 돼야 될 테니까. 그랬는데 4번 부재랑 보면 4번 부재에 모랑 20kN이랑 합쳐서 아래로 10이 돼야 돼. 그럼 4번 부재는 위로 얼마라는 얘기야? 위로 10kN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얘랑 합쳐져서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4번 부재는 위로 10kN이면 당연히 아래로도 10kN 가해줘야 되겠죠? 합력이 얼마 돼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맞나요?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막 숫자 집어넣어도 되니까 이거 막 숫자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들에서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전에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여기 면적이 변하는 지점이 있죠. 예, 면적이 변하는 지점도 자르세요. 예. 면적이 변하는 지점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 면적이 변하는 지점 잘라서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자, 뭐 그냥 바로 여기에 그다음에 0 돼야 되니까 천장에서 이 봉을 잡는 힘 알죠? 아래쪽 방향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kN이잖아요. 아래쪽 방향은 10kN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면은 지금 물체를 1번 물체, 2번 물체, 3번 물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물체, 2번 물체, 3번 물체 그릴게요. 자, 1번 물체. 2번은 얇네. 3번도 얇네. 자, 1, 2,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1번 위로 아래로 받았네. 예, 10kN. 그냥 요거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자, 10kN 받았으면 여기서도 10kN 받아야 되겠죠. 왜? 합력 0 돼야 되니까. 됐습니다. 자, 10kN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랑 여기 모랑 합쳐서 여기 작용하는 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힘 얼마야? 0이지? 없잖아.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여기 면적 때문에 자른 거잖아요. 힘을 작용해서 자른 지점 아니잖아요. 면적 때문에 잘린 지점이니까 여기 힘 작용하는 힘 없죠. 0이에요. 그럼 합쳐서 0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 어디로 작용해야 돼?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10kN 작용해야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 F2도 0 돼야 되니까 예, 10kN입니다. 자, 요 놈이랑 여기 뭐랑 합쳐서 얘 돼야 돼. 위로 20이네. 위로 20이니까. 위로 20이니까 잠깐만. 위로 20이니까 여기 위로 얼마 작용해야 돼? 10kN 작용해야죠. 순간 저 봉조 떴어요. 내가 잘못했나?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위로 10kN 작용해야 되네요. 자, 여기도 10kN, 여기도 10kN 두 개 더해서 위로 20kN. 이렇게 작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게 나왔죠? 자, 그러면 3도 0 돼야 돼. 그러니까 얼마? 아래로 10kN. 맞아? 맞네.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럼 문제 다 푸신 거죠? 이제는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델타 AB. AB는 뭐야? 압축이네. BC도 압축이네. CD는 인장이네. CD만 인장이네요. 3번 부재만 인장이네요. 1번하고 2번 부재는 압축이네요. 그러면 1번 부재는 A1분의 F1, L1. F가 10kN, 10, 하나, 둘, 셋, 길이가 200mm. 단면, 역률은 100GPa 공세계, 그 다음에 단면적은 200mm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치울 건 치우죠. 200, 200 지워지네요. 공 4개, 공 4개, 10분의 1, 0.1mm 압축입니다. 자, 델타 AB, BC. AB라고 안 했지. 왜 뜬금없이 AB가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자, 델타 1. 자, 델타 2. 2번 부재. 예. 2번 부재는 면적 분의 F2, L2. 자, 2번 부재는 10kN 공 3개.
다음에 L은 2번 부재 100mm네요. 100. 그 다음에 100GPa 공 3개, 그 다음에 L은 100mm 제곱. 예. 100 지워지고 공 4개, 공 4개. 얘도 10분의 1이네. 0.1mm. 자, 얘만 인장이죠. 3번만 인장입니다. A3, F3, L3. 그러면 3번 10kN 공 3개, L3가 100mm. 그 다음에 역률 100GPa 공 3개, 단면적은 100. 다 똑같이 나오네요. 예, 0.1mm.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자, 토탈은 델타 1이랑 델타 2랑 델타 3를 더한 건데 델타 1은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0.1, 델타 2도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0.1, 델타 3니까 인장이니까 0.1 더하면은 마이너스 0.1mm. 그래서 0.1mm 압축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중을 가해진 지점 자르세요. 면적이 가해진 지점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면 된다라는 의미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해보면은 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느껴져요. 이거는. 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적분하는 것까지는 안 할 거니까요. 이건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수직 강철봉 A, B, C가 있습니다. 예제가 좀 기네요. 네. 수직 강철봉 ABC가 봉의 상단에서 핀으로 지지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핀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하중 P1만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기 B점이 피봇이 된 상태에서 D점도 피봇이네요. P2만큼이 가해지는 거고요. 길이는 각각 L1은 500, 그 다음에 A1 이렇게 각각 이제 치수는 지워져 있어요. 500하고 면적,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790이랑 면적. 탄성 계수는 다 200GPa이고요. 그 다음에 700이랑 655, 700이랑 625 이렇게 주셨습니다. A번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A번 문제 보시면은 P1이 10kN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P2가 25kN이래. 그러면은 C점의 변위를 구하래.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여기 있는 B, C, D는요 큰 의미는 없고요. 이 B점에 하중 주려고 그런 거야. 즉 P2만큼에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D점에서 이 부재가 가로로 놓여지는 부재가 세로로 놓여져 있는 부재를 위로 힘을 가할 겁니다. PB만큼을 가하겠죠. FAB 혹은 PB만큼을 위로 이제 위로 누르겠죠. 이렇게. 그치? 그 위로 누르는 하중은 지렛대의 원리 가지고 계산하든 아니면 톤끝값 가지고 계산하든 그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이 부재가 받는 변형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좀 꽈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그랬을 때 이제 B값을 구하여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칠판을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 B, E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A, B, E입니다. 자, 여기쯤이 이제 B라는 D라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죠. A는 700mm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죠. 625mm네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문제에선 여기에다가 P2인데요. 25kN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져야죠. PB라고 할게요. 얼마일까?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B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해서 얼마일까? 이겁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얼마일까?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토크죠? 죄송합니다. 물체가 받는 토크의 합은 자, D 지점에 대해서 토크의 합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PB 곱하기 700 마이너스 25 그냥 킬로뉴턴으로 할게요. 곱하기 625 이퀄 0 돼야 된다. B 지점에서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지점에서의 힘은 계산했는데 22.3kN이네요. 자, 22.3kN. 즉 22.3kN만큼의 하중이 가해진다. 22.3kN.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건데 이번에는 A, B, C입니다. 봉 A, B, C인 거예요. 자, 여기서 B 지점이 이 B 지점이 여기 있는 요 B 지점이 여기 있는 이 B 지점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래로 하중을 받았으면은 여기서는 어디로 하중을 받아야 돼? 위로 하중을 받아야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가로로 놓여져 있는 봉 B, D, E가 여기서 B 지점에서 아래로 하중을 받았으면 봉 A, B, C의 B 지점은 위로 하중을 받아야 된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것도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 거야? 22.3kN만큼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하중을 받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디로 하중을 받아야 돼? 아래로 하중 받아야지. 얼마만큼 하중 받아야 돼요? 위로 22.3 아래로 10이니까 여기서는 12.3이죠. 여기서는 12.3kN만큼의 하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22.3, 10, 그러면 12.3. 제가 뭐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 미리 계산을 해놨었는데 11.3으로 썼네. 12.3인데 22.3이니까 10kN. 계산기를 들고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함등 합력 끝났으니까 위에 있는 걸 1번 부재, 밑에 있는 걸 2번 부재라고 하죠. 자, 1번 부재, 2번 부재 조금 작게 그릴게요. 자, 1번 부재, 2번 부재. 자, 1번 부재 아래쪽 방향으로 12.3kN 요거 그대로 와야죠. 아래로 12.3kN이면 요것도 위로 12.3kN 되셨죠? 자, 2번 부재 요거 그대로 와서 아래쪽 방향으로 10kN이면 위로도 10kN. 그래서 12.3이랑 10이랑 둘 다 위쪽 방향이네. 더해서 22.3kN. 맞게 나왔네요. 22.3.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AB는, 즉 1번 부재는 AB는 뭐예요? 인장이에요? 압축이에요? 압축이죠. 그 다음에 BC는 2번 부재는 인장입니다. 그러면 AB 변형된 양 볼까요? 델타의 AB 변형된 양. 이거는 EA1 1번 부재의 면적, 그 다음에 FL1 1번 부재는 12.3kN 12.3이니까 12300 곱하기 얘가 길이가 얼마냐? L1 값이 문제에서 500mm라고 주어졌네요. 500mm. 그 다음에 역률은 200GPa라고 주었으니까 200GPa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기가파스칼이니까. 그 다음에 단면적은 A1은 160. 우리 쓸데없는 거 지울까요? 공 2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 2개 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123 곱하기 5 나누기 20 공 2개 하니까 곱하기 160 0.19 나오네요. 0.19mm 압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델타 BC 사이의 인장 EA2
자, 면적 A2죠. 이 A2, 그 다음에 F2에 L2, L1. 자, F2 10kN 공 3개 더 붙이시고 L 값은 L2가 문제에서 L2가 790이네요. 790. 그 다음에 20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단면적 2번 부재의 단면적 100mm 제곱. 마찬가지로 공 4개 있습니다. 여기도 공 4개 하나 둘 셋 4개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79 나누기 200 0.395 0.395 0.395 괜찮다. 대략 0.395가 0.395니까 40mm 대략 0.40mm. 요거는 인장이죠. 그러면은 델타 A에서 C까지 토탈은 델타 AB 플러스 델타 BC인데 AB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0.19 플러스 BC는 인자니까 0.40 그래주시면 0.4 마이너스 0.1 구해주시니까 0.21 나오네요. 그러면은 됐네요. 0.21. 그래서 1번 문제 됐습니다. 델타 C는 C지점의 변이는 0.21mm. 즉 C지점은 0.21mm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AB는 0.19만큼 줄었지만 BC가 0.4만큼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C라는 이 점은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라는 얘기야. C라는 점은 밑으로 이렇게 0.21mm만큼 내려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풀이고요.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B번 문제예요. B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변이 C가, 즉 C지점의 위치가 0.21mm인데 나 싫어. 이거 싫어. 0.21m가 아니라 0.25m가 되고 싶어. 0.25m가 되고 싶어요. 0.25m. 그랬을 때 0.25m가 되고 싶다면, 자, A번은 이렇게 푼 거고요. B번 문제. 자, 만약에 델타 C는 0.25mm가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P2는 BC의 어느 부분에 작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요. 지금 얘가 P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P2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P2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 B 값이 달라지겠죠? PB 값이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22.3kN이나 10.3kN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2번 부재는 변형량이 변하지 않아요. 왜? 10kN 이거 변하지 않잖아. P1 값은 일정하잖아요. P1 값이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10kN이 변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20kN도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두 개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델타 BC 인장되는 양 0.4mm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해 못하셨으면 살짝 사실은 A번까지만 풀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BC는 0.4mm 인장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결국 이 얘기는 델타 AB를 얼마로 만들라는 얘기야? 0.15mm로 만들라는 얘기죠. 압축을 시키라는 얘기지. 즉 원래는 얼마 압축시켰었어? 1번 문제에서는 0.19mm 압축됐는데 아니야. 0.15mm만 압축시켜서 C점의 위치를 0.25mm 가게 만들어줘 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얘기가. 자, 그러면은 AB가 0.15mm 압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F1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될까? 새로운 F1은 이거는 L1 분의
2A1 곱하기 델타 AB, 새로운 AB. 그러면 200기가파스칼, 하나, 둘, 셋, 단면적 160 곱하기 0.15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길이값은 500mm.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F값 얼마나 구해야 되는 거지? F값 10, AB 값이 9.28 나오네요. 요 계산해 주시면은. 맞나? 일단은 공 두 개 지우고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죠. 2000 곱하기 160 곱하기 0.15 나누기 5. 예. 9.6kN 나오네요. 예. 9,600이니까 이 계산해 주시면 9,600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예, F1 값은 9.6kN. F1 값이 9.6kN 나와야 돼요. 즉 이게 12.3이 아니라 9.6kN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12.3이 아니라 9.6kN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9.6이 더한 거니까 이거 22.3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9.6이 돼야지. 즉 다시 말해서 P의 F의 B 지점에 가해져야 되는 하중은 혹은 P의 B 지점에 가해져야 되는 하중 얼마? 19.6kN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아니라 19.6kN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B 값을 물어본 거니까 이게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문제 더럽네. 예,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PB 곱하기 700 마이너스 25 곱하기 새로운 B 이게 0 돼야 되는데 PB 값이 19.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19.6 곱하기 700 마이너스 25 곱하기 B 닷은 0이다. 그래서 B 닷 값을 계산해 주시면 539mm 되는 지점, 625가 아니라 539mm 되는 지점, 거기를 눌러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을까요? 예, C번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를 다 푸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제가 오늘 뭐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예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도 두 개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놨었던 예제도 한번 꼭 따라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예. 제발 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6주차 마찬가지로 과제가 나갑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느끼시죠? 문제 안 풀어보시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문제 안 풀어보시면 안 돼요. 꼭 풀어보세요. 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문제가 3개가 나갈 텐데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다 쉽습니다, 문제들이. 자, 그림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horizontal rigid beam이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rigid beam, 그러니까 딱딱한 빔입니다. 변형되지 않는 빔을 얘기하는 거고요. A, B, C, D, 이 가로로 세워져 있는 이 빔은 변형되지 않는 빔이에요. 자, 이게 supported by vertical, 세로로 바가 B, E라는 바가 있고 CF라는 바가 있어요. 두 개의 바에 의해서 서포트 되고 있고요. P1이라는 하중 여기서 400kN, 여기는 360kN만큼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B2랑 CF는 역률이 200GPa이라고 했고 얘는 단면적이 100mm 스퀘어, 그 다음에 CF는 단면적이 9280mm 스퀘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CF 값이 2.4, 그 다음에 B2 값은 0.6 더 크니까 3m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A 지점하고 C 지점의 최종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문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리지드 바가 있으면 여기는 그 다음에 좀 떨어뜨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B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CF고요. 그 다음에 A, B, C, D예요. 자, 그러면 하중이 지금
여기서 P1만큼 400kN이 가해지고요. 여기서는 360kN이 가해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B점하고 C점은 어디로 가고 싶어해? 아래로 가고 싶어 하겠죠. 아래로 가니까 B점하고 C점에서 봉 C2랑 B2랑 CF를 아래로 누를 거야. 그래서 봉 C2는 B2는 아래로 하중을 받습니다. F의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F의 B를 받겠죠. 두 개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C 지점은 여기서 FC라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FC를 받겠죠. 같아야죠. 합력 0돼야 되니까. 그러면 B 지점은 이 버티컬 바죠. 세로로 세워져 있는 B2는 아래로 하중을 받았으니까 수평으로 세워져 있는 허리젠탈인 ABCD는 B 지점에서 위로 하중을 받을 겁니다. 얼마만큼? FB만큼. 됐나요? C 지점에서도 위로 하중을 받겠죠. 얼마만큼? FC만큼. 그래야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요. 이거 운동방정식 세우시면 되죠. Y방향 힘들의 압력 0이다. 이거랑 and 토크 B를 잡든 C를 잡든 B를 잡든 C를 잡든 0이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으로부터 뭘 찾아낼 수 있어? FB랑 FC 값을 찾으실 수 있죠. 됐나요? 이걸 가지고 FC 값하고 FB 값을 찾으시면은 그놈을 싸라라락 여기에다가 싸라락 집어넣으시면은 델타 B2랑 델타 뭘 찾으실 수 있어요? CF를 찾아주실 수 있죠. 델타 B2는 이 값은 200GPa 곱하기 ABE 얼마? 11100. 그 다음에 F의 B 여기서 찾은 거 F의 B 곱하기 길이 값은 3m 3000mm 밀리미터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으실 수 있죠. 자, 여기 계산을 해봤는데요. B가 0.4m 나오고요. 얘가 단면적이 커서 0.4m 나오고 얘는 단면적이 좀 얇아가지고요. 0.6m 나와요. 밀리미터. 0.4mm, 0.6mm 각각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는 아니고요. 뭘 물어본 거냐면,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여기가 1.5, 2.1이에요. 근데 B 지점이 밑으로 내려갔죠. 얼마나 내려가냐면 0.4mm 내려갔어요. 그쵸? 0.4mm. C 지점도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요. 얼마 내려가냐면 0.6mm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 지점은 얼마나 내려갈까? 델타 A. 그 다음에 D 지점은 얼마나 내려갈까? 델타 D. 이거를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재료역학적인 요소는요. 얘 찾으셨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랑 이거는 그냥 기하학적인 거죠. 수학이죠. 닮은 거 삼각형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얘는 0.2고요. 얘가 0.88인가? 88mm일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얘만 찾으셨으면은 오케이입니다. 되셨죠? 제가 답만 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네. 풀이 과정을 안 받고 답만 받으니까 제가 답을 알려주면은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안 풀어보시면 나중에 시험 성적에서 차이가 나니까 저는 시험 성적을 믿습니다. 자, 그렇죠? 답이 자기가 푼 답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좀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아닌가? 올해 이번 주부터는 그냥 스캐너를 해서 올리시라고 할까요? 그 숙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톡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카파
카파바가 있고요. 문제에서 카파바에 대해서 역률이 120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카파 구리예요. 구리바의 길이가 2m, L은 2m, 그 다음에 C는 200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면적 4800mm 스퀘어. 자, 이게 스틸 서포트입니다. 스틸 포스트고요. 기둥이고요.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은 역률이 스틸이 200기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0.5m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4500mm 스퀘어예요. 자, 그랬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1800N을 잡아당기면은 이 끝부분의 변형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 그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스틸 같은 경우, 카파바 같은 경우는 뭐가 생겨요? 인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스틸 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기겠어요?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압축된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빼시면 안 됩니다. 스틸 포스트는 밑으로 내려가죠. 압축됐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스틸 포스트가 밑으로 내려가.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카파바는 늘어나니까 또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 값은 결국은 스틸 포스트가 압축된 거리랑 그 다음에 카파바가 인장된 거리를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시게 됩니다. 더 하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하나 더, 180kN의 하중이 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180kN이 스틸 바에는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눠지면 계산하기 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하중을 두 개로 나눠서 90kN, 90kN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중 두 배로 하고요. 면적도 두 배로 하세요. 이거 스틸 포스트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포스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틸 포스트 두 개를, 이 A를 두 개를 이걸 합쳐서 그냥 한 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면적을 얼마로 쓰시면 돼요? 그냥 9000mm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스틸 포스트 하나에 여기에 카파바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파바가 200 맞죠? 4800이니까. 그럼 얘는 카파바가 4800mm 스퀘어의 면적을 갖는 거고요. 얘는 면적이 9000mm를 갖는 거죠. 그러면 하중 그대로 여기 P 가해지면 얘 인장 P, 얘 압축 P. 그러면 계산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틸의 이거 면적 새로운 면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P 180kN 곱하기 길이 0.5 플러스 뭐 카파 그 다음에 하중 똑같이 180kN 곱하기 카파 길이 2m 공세개 붙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은 2번 문제는 그랬을 때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1번 문제 A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델타 값이 0.675mm 나올 거예요. 1mm가 안 되죠. 그럼 B번 문제는 만약에 델타 맥시멈 값이 1mm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때 P 맥시멈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67kN 나올 건데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이 식입니다. 이 식에 요거 P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합치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실 때요. 그냥 이 식이거든요. 요거 대신에 여기 대신에 1mm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주고 이제 하는 건데 나누기 하는 건데 한 번에 계산기로 돌리세요. 한 번에 계산기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머릿속으로 수식 만들어서 돌려보셔야 됩니다. 연습해보세요. 이거 중간 계산하고 막 그러면은 중간에 딸려요. 숫자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예제를 드렸는데 실외 주차장 같은데 2층, 3층 있는 주차장의 철제 구조물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 컬럼이 기둥이
여기가 2층이고요. 여기가 3층이에요. 여기가 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있고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기둥 여기서 720kN, 여기서 400kN이 하중이 가해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높이는 3.75m, 3.75m, 3750mm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밀리미터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자, 얘는 단면적이 3900mm 스퀘어, 얘는 단면적이 11000mm 스퀘어라고 주어졌고요. 그냥 풀었었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변형량 델타 BC랑 여기 변형량 델타 AB랑 다 압축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델타 AB 값이 1.85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BC 값이 따로 힌트를 드릴 거는 없어요. 델타 BC 값이 얼마냐 하면은 1.87mm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압축이고요. 그래서 토탈은 AC 값은 3.72mm가 나옵니다. 그래서 A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위에다가 웨이트를 하나 더 달고 싶어. P0만큼을 더 올려놓고 싶어. 이렇게. P0만큼을 더 올려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많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로 AC의 맥시멈 값이 이게 4mm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기존으로도 3.72mm가 압축이 됐는데 이번엔 4mm가 압축이 되고 싶어. 얼마나 더 압축되고 하고 싶어요? 추가 델타 이거는 0.28mm 더 압축되게 하고 싶으네. 누구에 의해서? P0에 의해서. 그러니까 P0에 의해서 0.28mm 더 압축되게 만드시면 돼요. 뭐 이미 400이랑 720에 의해서 됐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이미 3.72mm는 400이랑 720 때문에 압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여기에다가 P0 가해서 총 합쳐서 이거 압축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P0 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단면적 달라졌죠? 자르셔야죠? 이렇게 자르셔야죠? 여기 하중 0 된다 가정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거 나오시면 됩니다. 델타 AC 추가되는 이게 0.28mm가 되셨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냐 하면요. P0 값이 44.2kN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6주차 수업이 끝났네요. 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로 오래 걸리네요. 안 믿었죠? 처음부터. 예,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좀 빨리 좀 끝내주고 싶은데 나도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최대한 짧게 해주고 싶은데 내용이 좀 많네요. 예, 여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꼭 해보시고 문제 꼭 풀어주세요. 요거 4월 26일까지 우리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 과제 나가는 거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